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치솟는 난방비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경로당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은 칩시일반 운영비를 모으거나 외상으로 등유를 빌려 필요한 공간만 난방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 농협에서 갑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고용부와 노동위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징계 등 결정을 농협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법적으로 맞서겠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화동 LH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과 익산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치솟는 난방비 때문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익산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버티고 보자며 노인들이 십시일반 운영비를 모으거나 외상으로 등유를 빌려 필요한 공간만 난방을 하는 등 열악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원도심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7평 남짓한 내부에 들어가 보니 점심시간을 맞아 17명의 노인들이 방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4인용 전기장판 위에 모여 앉아 목도리도 착용했고 담요까지 덮었습니다. 경로당 안에 찬 공기가 가득하지만 제대로 난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전기장판인 게 전기장판이 좀 따서 그런데 저가 지금 오게 앉는 거예요. 익산의 미등록 경로당은 85곳에 이용자는 1,751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나오는 연간 지원비는 180만 원. 하지만 치솟은 난방비 때문에 이달에만 보일러 등유값으로 40만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지원받은 운영비로는 경로당을 꾸려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급기야 외상으로 보일러 등유를 공급받기까지 합니다. 예상을 띄었어요. 방울에다가 그래갖고 새고 넣어갖고 지금 떼고 있어요. 부족한 운영비로 부식 구입이나 전기세 납부 등도 어려워지자 노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네 사랑방으로 유지해온 경로당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전기세도 못 내서 예상으로 좀 구워서 내고 뭐다 걷어서 내고 그래요. 제대로 난방조차 못하면서 노인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곳 미등록 경로당의 또 다른 공간입니다. 바닥에 손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 외에는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음식을 만드는 부엌은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천장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벽면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익산시는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미등록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최소한의 여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첨단 소재 생산 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새만금 산업단지 생산 공장을 오는 2024년까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레이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선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생산 공장을 증설해 연간 13,6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PPS 수지 주원료인 황화수소 나트륨 생산량도 연간 4,800톤 규모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진 않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연말 도레이 본사를 찾아 추가 투자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늘면서 추가 용지 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단 비율을 51%에서 55%로 늘리고 주거와 상업용지였던 409와 909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안은 오는 3월 새만금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4월 새만금 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통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 새만금 신항만, 만경 709 등 3가지 관할권 결정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매립지 등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 안건을 일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내일 김앤장 측과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올해 투자 유치 목표를 2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2차 전지, 반도체 등 신산업 선도기업이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과 장기 임대용지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코트라 및 외국 상공회의소 등과 투자 설명회를 열고 박람회 공동 참여를 통해 외국 기업 유치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21건 투자 유치에 1조 1,852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군산항 물동량이 전국 물동량의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은 2,168만여 톤으로 전국 물동량 15억 4,500만여 톤의 1.4%에 그쳤습니다. 또 군산항 항내 31개 선석의 하역 능력은 2,945만 톤의 73.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군산항의 선박 입출항 척수는 7,286척으로 전국 35만 6,600척의 2%였으며 전년 대비 2.2%에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익산시청 A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A주무관 사망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유족급여 대상 결정을 해달라며 심사처에 재심을 요청한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A주무관 가족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여 1,050만 원을 모금했고 오늘 전달했습니다. 군산농협에서 갑질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고용부와 노동위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징계 등 결정이 내려졌지만 농협 측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결론에도 농협 측은 법적으로 맞서겠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는 군산농협. 한 간부가 직원 A씨에게 새치어와 눈의 하나님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괴롭힘이 아니라며 고용부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용부가 지난 1월 재조사까지 벌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 내렸지만 농협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논란이 벌어진 같은 해 또 다른 간부는 직원이 업적 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사표를 내려면 내라는 발언을 했다가 고용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간부와 직원이 사내 전산망을 통해 서로 비방하는 글을 주고받았지만 농협 측은 직원만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이딴 갑질 문제로 3차례에 걸쳐 개선 요구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해당 직원은 열악한 부서로 발령을 받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면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의 매뉴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농협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땅 괴롭힘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군산농협. 법적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 지역 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이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도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8.4명 많았고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치매 유병률도 11.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아진 기금 사용 분야를 6가지로 정했습니다. 도가 현재까지 발굴한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등입니다. 도는 이달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현재 1년으로 제한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출생 직후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기존 10일이 제공됐던 출산 휴가도 1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시민 참여 악취 모니터링 앱인 익산 악취 24 데이터 앱에 신고된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가축 분뇨 악취가 60%로 가장 높았고 7월에서 9월 중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장자도 천년나무 전망대에 야간 경관 개선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이 전망대는 대장도와 선유도 등 고군산 군도와 연결된 호환이 시원스럽게 조망되는 경관을 볼 수 있어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관광진흥과와 협의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전망대와 진출입 테크 공간에 난간 등 및 간접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청년 창업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2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청년 창업가와 청년 창업기업의 청년 직원들로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자가 선정되면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시청 일자리 정책과의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화동 LH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과 익산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개선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평화동 LH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앞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작업자들과 인근 상권 이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2차선 도로지만 양쪽에 빼곡히 들어선 차들로 인해서 왕복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반대쪽에서 오던 차량과 마주치는 경우 한쪽이 양보하고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에 세워진 차들로 인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나올 때는 8시에도 나오고 좀 늦게도 나오고 하면 이미 그 시간에 나오면 8시경이면 거의 양쪽에가 거의 다 차가 거의 다 서 있어요. 틈이 없어요. 차 될 때가. 주차뿐만 아니라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차를 어디다 대고 옷을 몇 개 되는데 차를 저기다 놓고 돌아와야 된다는 등. 건설사 측은 주차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현장 앞에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들을 다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이 워낙 많고 주변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여건상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주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정식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지금 들어가서 순찰을 하면서 여기가 좀 복잡하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돼 도로가 넓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빨리 끝나서 이 도로도 넓힌다 보니까 도로 넓히고 저기 해야만 해결이 되지 그 안에는 해결될 일이 없잖아. 이 근방에 주차장 할 데가 없잖아.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평화동 LH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 수개월째 방치되어 오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군산에서 폐의약품이 매년 3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지난 2020년 3,250kg, 2021년 3,890kg, 지난해 3,590kg 등입니다. 현재 약 130여 곳 지역의 약국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폐의약품을 수집하고 있으며 거점 약국 15곳과 보건소, 약사회 창고 등 17곳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유해 폐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아들인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8천여 명 감소한 5,8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어제보다 24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어제보다 4명 줄어든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3명, 군산 34명, 익산 18명 등이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일 기준 0.83을 나타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문자 발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재난문자 발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함에 따라 확진자 중심의 문자 발송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코로나19 재난문자 발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임 김종신 익산경찰서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서장은 원광고와 경찰대를 졸업했고 전북경찰청 공공안녕 정보회사과장과 순창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치안지도관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최규훈 전 익산경찰서장은 전남경찰청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전라북도로부터 훈계 처분을 받은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전북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박 협력관이 언론 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은 허위로 밝혀졌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직원과 식사한 것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라북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훈계라는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박 협력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운천 의원은 함량 미달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도내 농축산인이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1년 전과 비교한 평균 유가 상승분의 55%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의회가 전라북도에 무료 노인급식 지원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동화 도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경로식당 급식 지원금으로 한 끼당 4,000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물가 속에 지금의 급식 지원금으로는 경로식당 운영이 힘들다며 이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노인복지관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익산시가 농업부산물 파쇄를 무료로 해줍니다. 농업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421개 농가에서 67만 6천 제곱미터의 부산물을 파쇄했습니다. 파쇄 처리가 가능한 농업부산물은 고추대와 콩대 등으로 농촌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익산 지역 농민들은 융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에서 2%대의 저금리로 농가당 최대 3억 원까지 최대 8년간 지원합니다. 미래농업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은 은행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6.5%의 융자 대출이율 가운데 익산시가 4%를 부담하는 겁니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농지가 소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익산시가 돌봄 수요 부족에 따라 방과 후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시는 지역 내 62개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흩어진 돌봄 업무를 통합해 도내 최초 돌봄계 조직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돌봄계는 올해부터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부모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제3기 청년희망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청년 40명을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청년의 자발적 정책 참여의 장으로 익산 거주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청년은 일자리와 소통, 문화, 교육, 복지, 농업 등 총 4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역량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익산시는 3월 중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미국 컬버시가 3년 만에 자매도시 교류를 다시 시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미국 컬버시와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다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8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열흘간 미국 컬버시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4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군산폐차장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금액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임원들과 함께 헛개야, 써니, 신부흥 정육점을 방문해 착한 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역 가게들의 동참으로 착한 가게가 늘어나고 있어 금마면은 착한 가게 현판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최고 기온이 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익산은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